SBS 같은 경우는 2박 3일 합숙을 하거든요. 어, 매년마다 합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막 바꿔요. 하지만 큰 틀에서의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목표는 뉴스를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아이들보다는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독창적이고 참신한 발언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아나운서의 틀도 유지를 하면서도 각자의 색깔이 있는 말은 쉽죠. 예, 그런 취지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 표준 발음법부터 배워야 하고 뉴스 읽는 것부터 배워야겠죠. 방송 진행하는 방법도 배워야겠지만 나중에 점점 더 준비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카메라를 보고 즉석에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더듬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요. 자기소개를 5분간 하라고 시켰어요. 여러분, 자기소개 5분간 하라고 한다면 달달 외워놓은 것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5분간으로 시켰을까요? 준비되어 있는 그 1분 40초 달달 외워놓은 거 출력하지 말고 그냥 너에 대해서 쭉쭉 얘기해봐. 저희는 심사위원들은 그런 걸 원해요. 달달 외워놔서 내 앞에서 출력하듯이 외운 것들을 발표하는 것보다 즉석에서 너가 생각한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말솜씨라든지 언어 감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로맨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응시자들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마치 연애 프로그램처럼 서로 질문을 하게 하고 서로 답변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별다른 원고와 대본 없이 즉석에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상황을 주어져 놓고 해봐! 라고 했었어요. 응시자였던 그 제자들도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즉석에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2일차 때는 뉴스 원고 혹은 신문을 이렇게 준 다음에 그 신문 안에서 너가 브리핑하고 싶은 원고를 뭐 두세 개 정도를 골라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잘라서 벽에 붙여라. 벽에 붙이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보통 브리핑을 하라. 이런 건데 굉장히 짧은 시간을 줬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를 잘라서 붙여놓는 것들만 해도 거의 다 시간이 끝났을 정도. 그래서 어, 준비 응시생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달달 외울 수 없었고 뉴스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고 나서 그걸 즉석에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즉석에서 브리핑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요 훈련은 여러분도 여러분 스터디에서 한 번씩은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일차 때는 개인별로 심층 면접을 봤대요. 1대1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가정사가 있었는지, 또 어떤 아나운서를 좋아하는지, 준비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또 한편으로는 또 심사를 보면서 너에 대한 장점은 이거였고, 보완할 점은 이거였고, 이런 깊숙한 대화도 나눴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4차 합숙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 SBS는 특징이 고 인원들 남자 3명과 여자 7명 정도가 시험을 봤었는데 그 인원들이 고스란히 이 한 명도 이탈자 없지 이 신체 검사 후에 사장님의 면접을 보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자가 나옵니다. 보통 합격자는 보통 남자 1명, 여자 2명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격이 되죠. 전체적으로 대형사 공채 전형을 정리해 보면 1차 카메라 테스트 때는 큰 틀에서 바라본다. 그래서 누가 방송 진행을 제일 잘하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이니까 발성, 발음 그리고 약간 투박하더라도 괜찮으니까 호감 있는 이미지 이런 부분을 보고요. 그다음 필기 시험 때는 치사상식, 논장문, 뭐 국어 이런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방송 진행도 잠깐 보고 인터뷰를 보고요. 4차 때 합숙 테스트라든지 심층 면접 때는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매력, 또 조직 인하도, 또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것들도 봅니다. 마지막 최종 면접 때는 이제 사장님의 눈으로 어떤 친구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좋을 것인지 사장님 마음대로 뽑는 거죠.
사장님 마음대로 뽑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팁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과연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인지,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 걸기 전까지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인지. 예, 그래서 대기실에서 아나운서 준비생 대기실에 보면은 뻘쭘하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 뻘쭘한 분위기에서 누군가는 먼저 말을 해요. 상대방에게 긴장도 풀 겸,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어느 아카데미 다녔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들으면 누구나 다 대답을 하죠.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인성들, 이런 것들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결론은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매력적인 사람이 먼저 돼야지 아나운서로 그 파악을 하고 다 그, 그 매력을 다 알아봐요, 사장님들은. 그래서 그렇게 최종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1차에서 서류 전형 혹은 영상 전형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를 불러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서 그냥 합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차. 2차에서 끝나는 경우 제일 많아요. 3차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래서 그 작은 방송사는요, 채용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원을 했는데 내일 면접을 보라고 하고 내일 면접을 봤더니 다음 주 월요일에 합격해서 일하라고 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합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작은 방송사도 놓치지 말고 계속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